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제인을 위한 경제수학 2장 수열과 금융에서 네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연금의 현재 가격과 미래 가격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할 목표는 연금이라고 하는 것의 뜻을 알고 연금의 현재 가치를 계산할 수 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연금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금이 무엇인가?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특정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지급되는 돈을 얘기하죠. 미래, 지금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특정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지급된다. 주기적으로 지급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지급하는 방식에 따라서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기말급 연금과 기시급 연금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배운 내용 중에서 우리가 정기 적금을 얘기할 때 기말불, 기수불 하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기말급이라고 하는 것은 기말불과 관계가 있고 기시급이라고 하는 것은 기수불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각 기간의 말에 지급되는 연금, 이제 기간이 이렇게 있으면은 앞부분을 우리가 초라고 하고 요 뒷부분을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초와 말을 구분해서 기말급은 말에 지급되는 것이죠. 여기가 시작이라면은 이만큼의 주기가 지난 다음부터 지급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기시급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지급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급되고 그 다음에 지급되고 이렇게 돼서 N번 동안 지급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지급될 때 그럼 기말급과 기시급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지급되는 전체 횟수는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연금에 있어서의 미래 가격이라는 것은 기말 또는 기시급으로 지급되는 연금의 N주기 후의 원리 합계, 이와 같이 이제 N번 지급된 것의 총 합계를 우리가 계산한 것을 우리는 연금의 미래 가격, 그래서 보통 AN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연금의 현재 가격이라는 것은 N기간 기말 또는 기시급으로 지급되는 연금이 있었죠. 그런 쭉 N번에 걸쳐서 지급되는 연금의 시점에서의 가치, 시점은 여기입니다. 이 시점에서의 가치의 합을 우리가 구한 것, 그것이 바로 A0 이렇게 표현합니다. 연금의 미래 가격은 원리 합계로 계산이 가능한데 연금의 현재 가격은 이 원리 합계 계산의 역연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미래 가격보다는 조금 복잡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구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급기한 N이 무한인 연금, 물론 이제 기말도 있고 기수불도 기시급도 있겠습니다만은 무한히 계속해서 지급하는 영구연금, 이런 것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기시급, 기말급 연금의 미래 가격과 현재 가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표에 나와 있는 것은 굉장히 좀 복잡하죠, 그죠? 우리가 지금 알아봐야 될 것은 네 가지입니다. 기말급 연금의 미래 가격, 기시급 연금의 미래 가격, 기말급 연금의 현재 가격, 기시급 연금의 현재 가격,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는 각각을 사실은 교과서에 보면은 한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실제 내용은 모두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단원을 한꺼번에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개의 제가 4분면으로 나누었는데 1, 4분면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말급 연금의 미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기말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기간을 표현했을 때 언제 지급되는 것이냐? 바로 이때부터 지급되는 것이죠. 이 주기, 지금 현재가 시점입니다. 이 시점의 주기 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에 A만큼의 연금이 지급된다면 N 주기 후에 나타나는 원리합계는 이런 모습이 되겠죠.
A의 1 플러스 R의 n-1승. 똑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주기에서도 연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A의 1 플러스 R의 n-2승. 이런 방식으로 쭉 해서 지급을 계속해 나간다면 n-1회차에도 이렇게 지급이 되고 그 이자가 A의 1 플러스 R이라고 붙겠죠. 지금까지 쭉 이렇게 연금이 지급됐으면 총 몇 회가 지급된 거예요? n-1회 지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n번 차에도 지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말급은 이때부터 쭉 해서 n번째까지 지급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급된 것의 총합을 우리는 기말급 연금의 미래가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이것은 보면은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1 플러스 R인 첫째 항이 A, 공비가 1 플러스 R인 등비수열의 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미래가치 AN, 이 미래가격을 우리는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이 공식이 만들어진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분모를 간단히 하지는 않았습니다. 분모를 간단히 해서 R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 공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말급 연금의 미래가격, 즉 이것은 이미 앞에서 배웠던 우리가 정기적금의 원리합계, 기말불 정기적금의 원리합계를 계산하는 것과 공식이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말급 연금의 미래 가격을 알았으면은 여기서 이제 나머지 것들을 하나씩 우리가 찾아 나갈 수 있어요. 뭐 1, 4분면 했으니까 순서대로 그럼 2, 4분면을 가보겠습니다. 2, 4분면에는 이제 기시급 연금의 미래 가격입니다. 자, 기시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점부터 연금이 지급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저렇게 되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시점부터 연금이 지급되면은 요 지점에 왔을 때 A의 1 플러스 R의 n거듭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기에서 또 지급이 되면은 A의 1 플러스 R의 n-1 이렇게 이제 하나씩 줄어들겠죠. 이때는 기시급 연금은 이때 시점부터 지급이 됐기 때문에 n차까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n-1차까지만 지급되겠죠. 이렇게 쭉 지급되어서 n-1차까지 지급되면은 모두 n번의 연금이 지급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때의 원리합계는 A의 1 플러스 R이 됩니다. 자, 이 수열의 모습, 물론 등비수열이죠. 이 수열과 이 수열의 차이가 뭔가 쉽게 알 수 있죠. 바로 이 수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수열의 합에 1 플러스 R을 곱해준 것에 불과하죠. 즉 첫째 항이 A가 아니라 A의 1 플러스 R이고 공비가 1 플러스 R인 등비수열입니다. 그 합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AN에다가 앞에 있는 이 기말급의 연금에다가 1 플러스 R을 곱해준 것과 같습니다. 의미상으로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기시급 연금의 미래 가격도 간단히 그 의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이에는 그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 4분면에는 기말급과 기시급 연금의 미래 가격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럼 이제 현재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역연산이죠. 어떻게 역연산이 되느냐 하면은 먼저 기말급 연금의 현재 가격부터 보겠습니다. 자, 기말급 연금을 이제 이때부터 연금이 지급되는 것인데 시점에서의 가치를 우리가 환산해 봐야 돼요. A라고 하는 이 지점에서의 연금은 지금 시점에서의 가치는 A의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1승이 되겠죠. 두 번째 지급되는 연금의 현재 시점에서의 가치는 A의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2승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쭉 해서 몇 번째까지, 마지막 n번째까지 지급된 기말급 연금의 현재 가치는 이런 마지막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 수열도
등비수열입니다. 이 등비수열의 성질을 위에 나와 있는 기말급 연금의 미래가격에 들어있는 수열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비교를 해보면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A의 1-R의 -1승부터 -n승까지 되어 있는 이 수열들은 여기 있는 이 수열들에다가 모두 나누기 1 플러스 R의 n거듭제곱 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1 플러스 R의 n거듭제곱으로 나누면 여기 나오죠. 이것을 1 플러스 R의 n거듭제곱으로 나누면 두 번째 항이 나오고 마지막에 있는 수열을, 마지막에 있는 항을 1 플러스 R의 n거듭제곱으로 나누면 이와 같이 되겠죠. A를 나누면. 이렇게 만들어진 이 수열들은 결국은 앞에 있는 이 AN의 결과에다가 1 플러스 R의 n거듭 제곱을 나눠준 그런 새로운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1 플러스 R의 n거듭 제곱으로 나눈 겁니다. 물론 이것도 같은 방식으로 첫째 항이 A에 1 플러스 R로 나눈 이것이 첫째 항이고 공비가 1 플러스 R분의 1이라 요거를 이용해서 A1 그 다음에 공비 새로운 공비니까 라지 R로 표현하면 A1과 R을 이용해서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을 적용해도 되지만 이미 앞에서 우리가 이 적용해 놓은 공식의 값에서 1 플러스 R의 n거듭 제곱을 나누어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써도 되고 간단히 우리는 이 공식 그대로다가 1 플러스 R 마이너스 1에다가 분모에 1 플러스 R의 n거듭 제곱을 나눠주고 이렇게 곱해주는 것이죠. 1 플러스 R의 n거듭 제곱을 써주고 분자는 그대로 적어도 됩니다.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해두면은 나중에 이 관계의 식을 또 우리가 활용해야 될 때가 있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현재 가격을 가지고서 이 A라고 하는 매 주기별로 지급되는 연금을 구해야 될 때도 있어요. 이제 그런 문제에서는 사실은 이 공식보다는 이쪽 공식이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말급 연금의 현재 가격은 기말급 연금의 미래 가격을 뭘로 나눈 것? 1 플러스 R의 n거듭 제곱으로 나눈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아주 편리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시급 연금의 현재 가격. 자, 이것도 이 각각이 한 단원이라 그랬는데 기시급 연금의 현재 가격은 이제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똑같은 방식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자, 기시급 연금은 맨 처음에 시점에서 지급된 것은 그대로 A 자신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급된 것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쭉 해가지고 N-1번째 지급된 거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여기까지 지급이 되면은 모두 몇 번 지급된 거예요? N번 지급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N 차에는 지급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기시급 연금은 N번이 지급되고 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항들의 합을 구하면 그것이 바로 기시급 연금의 현재 가격이 되겠죠. 이 또한 여기 위에 있는 이러한 항들에 대하여 무엇으로 나눠준 것이다? 역시 나누기 1 플러스 R의 n거듭 제곱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식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 네 개의 관계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이들 간에 어떤 관계가 있고 이들 간에도 어떤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바로 뭐냐? 이걸 보시면은 여기 나머지 다 똑같은데 여기 있는 분자, 요것만 차이가 나죠. 여기는 1 플러스 R의 n거듭 제곱 마이너스 1인데 이것은 1 마이너스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거듭 제곱. 이것도 마찬가지. 요것만 차이가 난다. 이것은 이제 공식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일단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네 가지는 기말급 연금의 미래 가격 하나만 정확하게 이해해도 나머지 것들은 그것의 연관을 지어서 간단하게 우리가 공식화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예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세인 올해부터 연이율 5%로 5년간 매년 1,000만 원씩 저축하는 경우 65세 말에 저축된 금액의 가치는 얼마인가? 단 10,000원 미만은 버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매년 말에 저축을 한다. 자, 그러면은 31세부터 5% 연이율로 5년간만 1,000만 원씩 저축을 하고 기다렸다가 65세 말에 요때 이 순간에 저축된 금액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지금 이제 1,000만 원을 31세 말에 입금했습니다. 요 돈이 65세 말이 되었을 때 원리 합계가 어떻게 되겠느냐? 요 기간이 전체 몇 년이 흘렀느냐? 34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에 대해서 1.05의 34 거듭제곱 이렇게 나타내줘요. 그 다음 두 번째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몇 번째까지? 5번째까지 35세 말에 1,000만 원을 넣으면은 이와 같이 나타내집니다. 이렇게 5번의 원리 합계의 합, 이게 바로 저축된 금액의 가치가 되겠죠. 자, 그 계산 결과는 자, 이렇게 이제 단위가 10,000원이라고 했으니까 2억 4,192만 원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예, 2억 4,192만 원. 실제로 이 사람이 넣은 돈은 원금은 얼마예요? 매년 1,000만 원씩. 얼마? 5년간 넣었으니까 5,000만 원을 입금한 셈이죠. 5,000만 원을 원금을 매년 물론 5번에 나눠서 넣었지만은 그 돈이 이렇게 65세 말이 되었을 때는 2억 4천만 원 정도의 큰 돈으로다가 원리 합계가 새로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매년 말에 저축한 경우 말고 매년 초에 저축한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초에 저축한다는 것은 바로 이때부터 저축하는 것이죠. 이때부터 저축해서 35세 말에 저축이 끝나는 게 아니라 34세 말에 저축이 끝나는 것이죠. 이렇게 5번의 저축을 했을 때 원리 합계는 어떻게 되느냐?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이 SN의 값에서 연초 한번 땡겨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공비만큼 한 번 더 곱해주면 되죠. 1.05의 SN입니다. 이 값에 대해서 1.05배 하면 되겠죠. 바로 2억 4천만 원에 대해서 1.05배 하게 되면은 2억 5,401만 원이다.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1억 원의 복권에 당첨되었다. 기분 좋은 일이죠. 그죠? 지금부터 10년 동안 매월 초에 일정 금액씩 연금으로 받고자 한다. 자, 매월 초에 받는다. 매월 초에 일정 금액씩 연금으로 받아서 이것을 쭉 10년 동안 저축해 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시급의 연금으로 계산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식을 새로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정리하는 것은 매월 얼마씩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공식에서 우리는 사실은 A를 찾아내야 됩니다. 저 A를 찾아내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A를 구하기 위해서는 식을 변형해 준 것이죠. 자, 그러면 처음에 지금 우리가 이 원금이 1억 원입니다. 이 1억 원에 대하여 연이율이 6%입니다. 근데 그것을 월 이율로다가 환산하면 0.005가 되겠죠. 그리고 모두 10년 동안이기 때문에 총 월수는 120개월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이 공식에 적용해 주면은 간단히 우리가 이러한 관계식을 얻게 되겠죠. 근데 이 식 자체는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1.005의 120승을 1.8이라고 하는 근사값을 이용해서 계산해 주면은 값을 이렇게 우리가 얻을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금 중에서 제일 복잡하게 보이는 연금이 바로 영구연금이죠. 영구연금의 현재 가치 이렇게 씁니다. 영구연금의 미래 가치는 왜 따지지 않을까요? 영구연금의 미래 가치는 무한대지요.
계속해서 받아서 계속해서 쌓여져 나가기 때문에 무한으로다가 발산합니다. 그래서 영구연금의 미래 가치는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하고요. 영구연금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방법은 앞서 마찬가지입니다. 자, 기말급부터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기 말에 받았던 돈에 대한 현재 가치는 A의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1승이 되겠죠. 두 번째 달에 받은 거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마지막 달에 받은 거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구연금이기 때문에 쭉 계속하죠. 이 N이 이제 앞으로 실제로는 N이 어디로 간다? 무한대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값들의 합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이 값들의 합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끝없이 나아가는 무한대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함수의 극한은 배웠지요. 근데 이제 수열의 극한은 사실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 수 있는데,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수열은 실제로 첫째 항이 A에 1 플러스 R로 나눈 것이 첫째 항이 될 것이고, 공비에 해당하는 것이 1 플러스 R분의 1이 되는 이런 등비 수열입니다. 이 수열의 합 SN은 1 플러스 R분의 1분의 첫째 항 1 플러스 R분의 A에 1 플러스 R분의 1의 N거듭제곱, 이런 모습으로 SN이 주어지죠. 그러면은 이 SN에 대해서 우리가 이 무한급수, 이 수열의 극한값을 구하게 되면은 이 SN에 대해서 N을 한없이 크게 하면 됩니다. N을 한없이 크게 하게 되면 이 값이 어디로 갑니까? 0에 수렴하죠. 이것을 이제 간단히 한 모습을 표현한 것이 바로 이 관계식이 될 것입니다. 이 무한급수의 합을 계산하면은 이런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1 플러스 R분의 1분의 1 플러스 R분의 A. 요것만 남게 되겠죠, 그죠? 요것만 남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히 하니까 R분의 A라고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교육과정 바깥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무한 수열의 합을 우리가 이제 계산하면은 R분의 A라는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기시급 연금의 현재 가치는 어떻게 되느냐? 자, 기시급은 처음부터 주는 것이죠, 그죠? A.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면은 이것의 현재 가치는 저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쭉 현재 가치가 만들어지죠. 이런 현재 가치가 무한히 쭉 만들어졌을 때 n번째까지 쭉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n 플러스 1번째까지 해봤죠, 그죠? 이렇게 쭉 해서 무한번 나간다라고 했을 때 이 두 개의 관계를 한번 잘 비교해 보면은 뭔가가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 있죠. 차이가 뭐예요? 이 식에다가 A가 하나 더 붙은 셈이죠. 실제로 이런 모습이에요. 이제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하면 사실은 옳진 않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것은 첫 번째부터 무한대까지고 이게 A 하나 더 붙었다는데, 사실은 무한의 개수를 세함할 수 없기 때문에 A가 하나 더 붙은 것과 A가 없는 상태의 무한이 같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은 앞에서 우리가 이 공식에 나와 있던 R분의 A를 그대로 이용해서 A에다가 R분의 A를 더해준 그런 꼴이 되겠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제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당첨금 10억 원을 영구연금으로 일정 금액을 나누어 받을 때 얼마씩 받는가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복권의 당첨금을 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문제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영구연금입니다. 이 영구연금의 현재 가치가 몇 억이냐? 10억입니다. 앞으로 이제 받아야 될 돈은 영구연금의 전체 가치가 지금 이제 현재 딱 10억으로 정해져 있어요. 월 복리를 계산하는데 연복리가 4% 연이율이, 그러면은 월 복리는 300분의 1이 됩니다. 0.04를 12로 나누면 되죠. 자, 이때 우리가 기시급 영구연금을 이용한다 그랬습니다. 왜 기시급을 이용했을까요? 지금부터 받는 거예요. 한 달 뒤부터 줄게, 이게 아니라 지금부터 연금을 10억 원을 지금 지급하듯이 연금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점부터 지급을 한다. 그래서 기시급 영구연금을 적용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앞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A0는 A 플러스 R분의 A, 즉 A의 1 플러스 R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사실은 A0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A를 구하는 것이죠. 왜? A0가 얼마였어요? 10억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A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식을 변형을 해야 되는데 원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죠. 그죠? 이것을 이용해서 A를 변형해 주면은 이런 관계식이 나오게 됩니다. 저것을 앞에 나와 있는 이 결과들을 대입해 준다면 1 플러스 300분의 1분의 300분의 1 곱하기 10억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면은 우리는 A의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매월 얼마씩 받아요? 332만 2천 원 정도를 영구히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수열과 금융 네 번째 강의, 연금의 현재 가격과 미래 가격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수열과 금융의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앞서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수열과 금융의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